안녕하세요. 자, 3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할까요? 자, 2교시에 아까 좀 전에 말했듯이 오늘은 제가 그 주제를 일본을 한번 잡아봤어요. 대한민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죠. 뭐 비행기도 뭐 엄청나게 많이 뜨고 있는 이 지역.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 저 또한 개인적으로도 가장 많이 추천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는 사실 일본을 제가 가장 많이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 주 고객이 저희 개인적인 고객이요, 상업적인 비즈니스 고객이 아니라 주 고객이 나의 연세가 60대가 넘어가시는 분들, 60대 70대가 많으시니까 이분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장거리 여행이 상당히 좀 버거운 경향이 좀 있습니다. 특히 70대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특별하게 이제 저기 마음 먹지 않는 이상은 장거리를 좀 피하시는 경향이 없잖아 있더라. 그리고 좀 뭘 많이 본다기보다 좀 쉬는 어떤 힐링, 어떤 휴가 뭐 이런 개념이 좀 강하죠. 근데 일본의 가장 장점이 뭐예요? 이 홋카이도 쪽에, 삿포로 쪽에 여기 한국에서 출발한다 그래도 한국 시간에 2시간 반이면 돼요. 여기 큐슈 쪽으로는 약 1시간 10분이면 됩니다. 오히려 제주도보다도 가깝다라는 이야기도 할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적인 거리가 가깝다. 시간적인 거리가 아주 가깝다라는 거죠. 시간적인 거리가 가깝다. 이 시간적인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또한 가장 특징이 뭐죠? 온천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온천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삿포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큐슈에 내려올 때까지 전부 다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온천지대가.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든지 온천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음식이죠. 음식이 일단 일본의 음식은 담백해요. 담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달달합니다. 한국 음식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담백하고 달달하다 보니까는 어르신들한테, 그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 좀 맞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해결이 되는 거죠. 피곤하지 않죠, 가깝죠, 온천하니까 피로를 풀어드리죠. 그렇죠. 또한 음식이 크게 거부감을 느끼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많이 권해드리고, 주변에서 요번에 부모님 생신이신데 어디 좀 보내드리고 싶다 그러면 거의 저는 90% 그냥 일본 보내드려라. 특별히 다른 데 어디 원하신 데가 있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 왜 동남아시아에 가서 뭐 바닷가 쪽을 안내해 드려 봐야 크게 어떤 물놀이라든 이런 건 좀 맞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그 어르신들 모시고 뭐 푸켓이 됐던 어떤 필리핀의 세부가 됐던 보라카이가 됐던 이런 발리 섬이 됐던 인도네시아 발리요, 이런 데 모셔다 드리면 해변에서 딱 2시간 누시면 끝나시더라고. 우리 딴 데 갑시다, 딴 데 갑시다,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변에서 즐기는 것이 가족들하고 어떤 손주들하고 이렇게 가는 있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어울리지는 않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본 어르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거동이 살짝 불편하신 분들, 장거리 여행이 조금 힘드신 분들은 여기가 괜찮다라고 저는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 또한 일본이 방금 얘기한 이 기본적인 세계 이외의 컨텐츠를 참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나름대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 중에 하나고, 일단 무엇보다도 비행기가 참 많이 들어갑니다. 큐슈 들어가죠, 여기 히로시마 들어가죠, 여기 시코쿠 섬에도 들어가죠, 나고 저기 뭐죠, 오사카 교토 나라에도 들어가죠, 여기 나고야에 들어가죠, 동경에 들어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후에 고마츠에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원래 후쿠시마 이쪽에도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안 저기 되지만은, 그래서 삿포로 쪽에도 들어가죠. 이쪽 위에도 들어간다. 비행기가 들어가는 노선만 해도 10개가 넘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오키나와까지도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편리하다라는, 접근이 되게 편리하다라는 거죠. 거리도 가까운데 접근도 되게 편리해요, 구석구석을. 그러니까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 나라니까 제가 한국 분들한테 그 추천할 때 가장 많이 추천하는 지역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세도 드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제가 여기를 추천을 합니다. 왜? 중국은 비슷한 컨셉을 갖고 있죠. 가깝다, 비행기 또 많이 들어간다. 그러나 뭐가 좀 차이점들이 있죠. 중국 음식은 좀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깨끗하지가 않다. 일본은 상당히 깨끗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한국 분들은 특히 깨끗한 걸 선호해요. 차라리 시설은 떨어지더라도 깨끗한 호텔을 더 선호합니다. 숙소도. 그렇죠. 그다음 일본 사람들의 철저한 어떤 서비스 정신도 빼놓지 않는다. 자, 제가 일본을 뭐 칭찬한다기보단 관광자 측면에서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 일본이다라고 보시게 되고요. 또한 일본은 크게 4개의 섬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큐슈, 여기가 시코쿠 섬이에요. 큐슈섬, 시코쿠섬. 이건 전체적으로 혼슈라 그래요.
혼슈. 혼슈 본토란 뜻입니다. 혼슈. 그다음에 여기가 홋카이도, 삿포로, 도시현재 삿포로 이렇게 네 개 크게로 나눠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일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보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부분별로 다 알아보시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 붙어 있는 게 뭐죠? 하나 붙어 있는데 오키나와 섬이죠. 오키나와 섬도 같이 하나 있다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다. 그래서 큐슈섬 이쪽으로 보시면 되고 관광지로서는 다 이게 구분이 다 돼 있죠. 방금 표시했던 것이 여기가 오키나와 오사카 교토 나라 지역입니다. 오사카 교토 나라. 오사카 교토 나라 쪽으로 가시는데 여기 동경 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거죠. 이런 쪽으로 크게 나온다. 후쿠시마 이제 여기가 많이 들어갔던 지역이에요. 비행기도 다녔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 6년 벌써 한 7년 된 것 같네요. 후쿠시마의 그 원자 발전소죠. 원전이 폭파되는 바람에 아주 큰 그 다음부터는 아예 거의 안 가는 이런 식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홋카이도, 북해도 이런 식으로 돌아보시게 되는데 그리고 이게 알펜루트라는 아주 그 묘한 체험을 줄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이 같이 다 많이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각이 다 가보실 만한 것들이 다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떠드는 것보단 자 이게 일본 정도 지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먼저 큐슈부터 볼까요? 큐슈는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대표적인 특징 가장 가깝다. 저렴하다. 그리고 또 한국 분들이 100만 원도 채 안 들이고 다녀온다. 큰 무리 없다. 컴플레인도 잘 안 난다. 이런 지역이에요. 후쿠오카, 베푸, 유후인, 아소사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가 바로 뭐냐면 북큐슈 지역이에요. 북큐슈 지역. 그다음에 가고시마, 기리시마, 미야자키는 남큐슈 지역입니다. 구마모토, 나가사키는 이 중간쯤에 있습니다. 구마모토, 나가사키 이렇게 있다는데 이 나가사키나 이쪽에 보게 되면 이게 바로 이제 테마파크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에요. 하우스텐보스 쪽에 테마파크가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북큐슈 쪽에서는 온천 쪽이 상당히 강하다. 그 다음에 남큐슈 쪽에는 걸은 모래 찜질이 있어요. 여기 가고시마, 기리시마 걸은 모래 찜질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골프 미야자키 중간에 이 남큐슈에서 조금 위에 이 가고시마, 기리시마 바로 위쪽에 미야자키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피닉스라는 컨트리 클럽 골프장이 있다는 거죠. 타이거 우즈라고 한때 골프 황제 지금은 좀 많이 떡이 됐지만은 이 골프 황제가 들었던 이 그쪽이 미야자키를 다녀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국 분들도 되게 많이 찾아가게 되고요. 또 하나는 그 대한민국보다는 좀 남쪽에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겨울에 그 안 좋은 게 하나 있죠. 우리나라 골프장은 한겨울에 뭘 한다? 골프를 치기가 조금 힘들죠. 눈이 오게 되면. 근데 그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겨울에도 골프장을 많이 간다. 요게 이제 하우스텐보스예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맨 처음에 개항을 어디랑 했다? 네덜란드랑 했죠. 그래서 네덜란드를 가지고 테마로 만든 테마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덜란드. 그래서 풍차 마을이 되게 많이 하나의 랜드마크처럼 형성되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용인 그 에버랜드 있잖아요. 그러한 테마파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들 아이들하고 가게 될 경우 일본은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제가 여기를 추천해드리고 나중에 다시 본토에서 설명해드렸지만 동경 쪽으로는 디즈니랜드 그 다음에 오사카 쪽에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이런 테마파크가 나름 괜찮은 곳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고 온천이 큐슈 쪽이 참 많이 발달돼 있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원숭이와 같이 온천도 하는 경우 종종 있어서 아주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다. 참 온천은 재밌는 게 한겨울에 하는 게 좋아요. 한겨울에 이렇게 머리는 차갑고 몸은 따뜻한 이럴 때 제대로 제발 그 온천을 즐기는 것 중에서 겨울에 가는 온천.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데 유후인이라는 아주 그 온천 마을이에요. 정말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본이라는 특징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기자기한 맛을 참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을 즐길 수 있는 이렇게 온천이라든가 그 활화산을 탕주고 요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남큐슈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 가고시마, 기리시마에서 하는 검은 모래 찜질 또 즐기면서 온천도 같이 즐기는 거죠. 자, 그 투어 자체가 상당히 힐링이 되는 이런 프로그램을 큐슈 쪽에서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타이거 우즈가 다녀갔던 피닉스 컨트리 클럽 이게 미야자키 쪽에 있습니다. 이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요.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분들이 많이 찾아가는 곳이에요. 특히 겨울에 많이 찾아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주 최근 몇 년에 여기가 그 활산이 폭발을 하는 바람에 이제 구마모토 지역에 이제 못 가고 있었는데 한 5년 전부터는 못 가고 있었는데 그 전에 저도 몇 번 가봤지만은
활화산을 직접 보면 부글부글 막 끓어서 올라와요. 저까지 올라가서 볼 수 이렇게 사진 찍은 이 장면까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지만 이 화산 폭발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는 그 입산을 갖다가 금지하고 있는 것을 못 본다. 이게 아소산이 활화산이거든요. 다음에 이제 시코쿠예요. 가장 일본에서 작은 섬이죠. 여기는 이제 처음에는 인기가 없다가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일본의 혼슈라든가 큐슈라든가 삿포로 쪽을 다 돌아다니신 분들이 찾아가기 시작했던 곳이 이 시코쿠라는 지역이에요. 이 시코쿠 가가지고 하게 되는데 여기 큰 특징은 이 나오시마, 예술의 섬 나오시마라는 거예요. 나오시마인데 이 시코쿠에서 가는 건데 배 타고 들어갑니다. 배 얼마 안 타요. 저도 가봤는데 섬 자체가 완전히 뭐다? 예술의 섬이에요. 예술의 섬 자체가. 섬 자체를 이제 예술의 섬으로 끌어놔가지고 박물관이 4개가 있습니다. 미술관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건축기행,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들이 다 전부 다 건축가들이 정말 아름답고 기상천외하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축의 그 건축가 협회에서 항상 매년 이렇게 사람을 같이 해가지고 건축 관련된 사람들이 건축에 대해서 다른 모습들의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참고해서 이런 투어들을 많이 진행하는 곳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하나의 건축 쪽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전에는 뭐다? 그 제가 여기를 어떻게 갔었냐면은 맨 처음에 갔던 데가 그 예술의 전당 회원분들 모시고 여기에 가서 그걸 보는데 정말 다른 맛이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갔던 그런 미술관 지루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 건축물 자체에서부터도 와 이런 데가 있네 막 사진 찍기 바쁘고 정말 힐링 코너 이런 데 가서는 정말 쉬게 되는. 그리고 여긴 전체적으로 자전거 타고 이렇게 투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젊은 친구들한테 이런 데 좀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는 투어도 진행해 보시라고 정말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우리가 우동 그러잖아요. 이 우동이 시코쿠 섬에서 처음 만들어져요. 시코쿠 섬에서 처음 만들어진 곳이 이 우동이다라고 보시. 거기서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전국에 퍼지고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갔던 게 우동이라는 음식 우리나라에서도 많이들 찾으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오시마가 그렇게 예술의 섬으로 알려져 있다라면 이 올리브 섬도 있어요. 그거는 외국인데 올리브를 가져다 근데 날씨가 올리브가 잘 자라게 그런 터와양이다. 그래서 올리브 섬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시코쿠 관광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스야마, 다카마스 둘 다 비행기가 다 들어가고 시코쿠 섬에 비행기가 2곳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마스야마 쪽이 그 아까 우동을 만들어냈던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도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미술이라든가 예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코쿠 한번 가볍게 다녀오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다음에 혼슈 간사이. 여기가 이제 오사카 교토 나라입니다. 우리가 오사카 공항 이름이 간사이예요. 그래서 여기 간사이 지역인데 혼슈 쪽에서도 약간 서쪽에 있는 거죠. 동경하고 부분되는. 여기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오사카 교토 나라 고베를 이렇게 본인들 다녀오시는데 저는 개별적으로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요거를 많이 추천을 해드려요. 여기 이제 청각사, 오사카 교토 나라에 있는 청각사, 다음에 금각사, 정말 그리고 또 하나 사슴공원. 직접 손님들이 가서 보시게 되면 정말 이쁘고 사진 좀 자꾸 많이 찍게 되는. 그 다음에 이 사슴들한테 먹이도 주면서 사슴들도 만져보게 되는 아주 이러한 장면들이 연출되면서 또한 이 오사카 교토 나라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게이샤. 일본의 기성 게이샤라 그러죠. 이 게이샤가 그때 온 영화 장면이에요. 영화 장면 주인공이 뛰어가는 장면인데 요거 이제 관광객이 다니는 길입니다. 관광객의 장면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영화 장면도 연출되는 곳,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탔던 영화에 찍었던 장소, 이 게이샤라는 영화가 여기서 그 촬영이 됐었죠. 그래서 이런 장면도 같이 연출을 시킬 수 있는 곳이 여기 오사카 교토 나라인데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는 꼭 제가 여기 추천해드려요. 일본 여행 가면 저는 오사카부터 갔다 오라 그럽니다. 정말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걸 다 즐길 수가 있어요. 자, 나이가 디즈니랜드는 저는 유딩 그러니까 유치원이랄까 초등학생은 디즈니랜드 쪽을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학생 이상대 중고등학생 이상에서부터 한 20대까지는 이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많이 추천을 해드려요. 나이대가 그렇대 좀 거기에 맞아야 돼요. 너무 여러분들이 디즈니랜드 가면 재미없습니다. 진짜 백설공주 나옵니다. 거기 가면.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에 그래서 제가 그 가족 여행을 할 때도 많이 저기 해드려요. 지금 현재 가족 여행 간다. 그랬을 때 자녀를 물어봐요. 자녀를 물어봐서 중고등학생 이상이다. 그럼 일로 추천해. 오사카 쪽으로 다녀오시라고. 그런데 초등학생이다. 그럼 디즈니랜드 쪽으로 제가 추천을 해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나이대에 따라서 추천하는 게 다르다. 그래서 이 오사카 교토 나라에선 일본식 정원과 사찰을 보면서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같이 보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혼슈 쪽이죠. 이쪽은 여기 나고야 쪽이에요. 방금 여기는 이제 오사카 교토 나라의 간사이 지역이고 이게 동경이라면 그 사이에 나고야라고 하는데 여기 나고야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 이 위로 올라가면 다테야마 알펜루트라는 게 있는데 요게 또 명장면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정말 색다른 장면을 추천해드리는데 제가 많이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저도 몇 번 해봤지만 시기가 되게 짧은 게 있어가지고 그 추천 가는 게 상당히 좀 힘든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가 가기가 무척 좀 그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겁니다. 동양의 알프스라 그래서 다테야마 그룹의 알펜루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장면이 이 장면인 거예요. 이 장면을 보시게 되면 이 장면이 연출이 되는 거죠. 버스가 2배 반 정도 되는 눈이 쌓여있는 여기를 갖다 우리 지나 요거 딱 5월 중하순 때입니다. 너무 일러도 안 되고 너무 늦으면 눈이 다 녹아요. 6월달 되면 다 이건 못 보는 거고요. 이 여기 산에서 다테야마 이쪽으로 위로 올라간 이 산에서 이거를 갖다 우리가 즐길 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딱 2주에서 길게는 3주 정도 즐기는 코스입니다. 일본에서 지금 여긴 그래서 숙소나 이런 요때 이제 여기를 간다라는 게 빨리 예약하지 않으면 이걸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 비행기나 이런 것도 좌석을 잡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즐기고 있는 곳. 그래서 여기 갈 때 올라갈 때 보면 정말 많이 타요. 그쵸? 계속 갈아탑니다. 어느 한 여러분의 그 버스 한 대 빌려서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갈아타게 해놨어요. 그래서 케이블카도 탔다가 고원만 다니는 버스 탔다가 트롤리 버스 탔다가 로프웨이도 탔다가 계속 바깥하는. 요게 가끔씩 정신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웨이로 돼 있기 때문에 헷갈리진 않아요. 이런 풍경을 갖다 우리 즐길 수 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산악회 사람,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꼭 정복을 하려고 합니다. 3,000m 되는데 이 다테야마 이 트레킹도 많은 인기를 얻는 하나의 컨텐츠로서 또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부름 자체가 이 3,000m 선 갖다가 정상 정보로 올라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잖아요. 3,000m 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일본에 여기 이게 된다. 그래서 나가노 지역에서 기차 타고 가거나 저 버스 타고 가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들 하시죠. 특히 여기 가을에 참 일본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가을에는 하면은 빠질 수 없는 게 뭐예요? 단풍이죠. 마찬가지죠. 일본도 단풍이 참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같이 즐기면 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또 빼놓지 않는 게 뭐예요? 네, 온천이죠. 여기는 온천이 이쪽에 그 나가노로 지나서 이 뭐죠? 구로베라든가 다테야마 이쪽의 온천은 또한 일본의 3대 온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많이 찾아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느 지역이든지 이런 걸 즐길 수 있는 곳이다라면 되죠. 그다음 이제 동경이죠. 동경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궁이죠. 지금 현재 왕이 살고 있는 그다음에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시가 있다는 거죠. 이런 테마파크 동경이죠. 여기 이제 왕궁이에요. 동경 한가운데 위치한 왕궁이 있습니다. 여기 가서 이제 안으로는 못 들어가고요. 그 근처 가서 사진 찍고 이럴 수 있는 거. 다음에 동경에 디즈니랜드 테마파크 있죠. 근데 동경은 하나 특징적인 게 있다. 뭐냐 디즈니시가 있어요. 즉 바다를 끼고 있는. 보통 디즈니 월드인데 이 바다를 낀 테마파크를 갖다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가게 되면 상당히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이 낳고 뭐라면 꼭 동경의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시를 같이 한번 보는 그런 그 기회를 꼭 한번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경 한번 이런 거죠. 그다음에 동경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뭐죠? 후지산. 대표적인 후지산이죠. 그래서 여기 후지산은 그 휴식전제 이런 걸 정해놔요. 그래서 항상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고 몇 년마다 한 번씩 올라갈 수 있고 이런 걸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정도는 체크하고 가야 되는 건데 방금 얘기했었지 동경에는 테마파크인 디즈니와 관계된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것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수도니까 아기자한 맛은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사동과 같은 그런 거리들도 다 있죠. 근데 그런 건 이제 젊은 친구들은 상당히 좋아한다. 그래서 어떤 쇼핑의 거리 같이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동경 혼슈지방 쪽이다. 그 다음에 저 위쪽에 이제 그 홋카이도예요. 이 홋카이도도 특징적인 게 일반적으로 겨울에 여행 가는 거는 그렇게 많이 추천하지는 못해요. 일본이. 왜냐면 그 눈도 많이 오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게 없잖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홋카이도는 꼭 겨울에 한번 좀 다녀오시라고 하게 되는데 겨울에 일루미네이션 축제, 겨울 온천 이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어요. 그러나 또한 이 유채꽃과 더불어서 라벤더
라벤더의 꽃이 또 환상적인 곳이 이 홋카이도다. 그래서 한여름 7, 8월에 가거나 6, 7월에 6, 7월, 7, 8월보다는 6, 7월을 더 저기 좋고요. 겨울에는 12월, 1월, 2월에 일루미네이션 눈 축제, 세계 3대 축제 중에 하나죠. 세계 3대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온천 빠질 수 없는 3대 온천 중에 하나도 또 이 홋카이도 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눈 축제, 눈 페스티벌이 열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눈 축제를 열리기 때문에 눈 축제도 보고, 얼음 축제, 눈 축제도 보고 관광을 같이 즐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축제를 즐기면 이것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뭐죠? 온천까지도 즐길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곳이 여기다. 그래서 여기 축제는 세계 3대 축제라 그랬잖아요. 제가 3대 축제 중에 3대 축제가 어디죠? 브라질의 리오의 삼바 축제. 그 다음에 독일의 미넨에 9월 달에 열립니다. 9월 중순서부터 10월 초순까지 열리는 독일의 미넨에서 열리는 옥토버 페스트. 맥주 축제죠.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삼바 축제. 요거는 2월 중하순경에 열립니다. 그 다음에 삿포로의 눈축제. 제 3대 축제 있어요. 삿포로의 눈축제는 1월에 열리는 거죠. 이 눈축제는 사실 정말 전쟁 터지고 나서 일본이 정말 패망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먹거리, 놀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너무 할 게 없으니까 한겨울에 할 게 없으니까 나와가지고 눈을 싸가지고 눈사람 만들고 놀고 있었던 거죠. 그걸 보고 한 공무원이 착안해서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 이 눈축제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이렇게 한 길 한가운데 완전히 다 얼음을 갖다가 카빙 해가지고 쫙 뿌려놨죠. 그래서 완전히 그 일루미네이션 축제가 왜 빛을 쏴주니까 또 얼음이 그걸 또 한 번 더 굴절을 시켜주니 그 장면은 장관을 연출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또 하나의 이 북해도는 가장 빠뜨리지 못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게입니다. 게 요리. 정말 이 대게 요리. 정말 대게 요리를 아주 저렴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홋카이도 쪽에 가게 되면 꼭 그런 게 있어요. 호텔이나 이런 데 보면 아예 저녁 식사에 대게를 갖다가 무제한 제공해주는 이런 식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꼭 예약을 하셔서 다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홋카이도는 이러한 장면을 가지고 있다. 겨울엔 눈축제를 보러 가면서 게 맛을 보게 되고 또한 온천을 즐길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천은 거꾸로 겨울에 가는 것이 또 제맛이에요. 들락날락. 온천은 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절대로 온천물에는 2-30분 이상 넘어가면 안 좋아요. 권장해드리는 게 보통 한 15분, 20분 정도. 벌써 이 뜨거운 물에 한 15분 정도만 들어가 있게 되면 땀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좀 나와서 좀 식혔다가 다시 또 들어가고 이런 거를 서너 번 반복해주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오랫동안 1시간 있는 거 안 좋습니다. 오히려 왜? 여기 유황이에요. 유황이니까 이 코로 들어가 이러게 되면서 어떤 분들은 어지러운 분들도 계세요. 너무 강한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지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들락날락 해주는 게 오히려 몸에는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튼 겨울에 이런 온천을 즐길 수 있지만 이 한여름에는 방금 제가 여기 보여주듯이 라벤더 완전히 꽃의 정원입니다. 이 한여름이라서 여기 라벤더와 양귀비 막 이런 꽃들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히 조그만 꽃밭이 아니라 완전히 쫙 아주 경적 자체가 엄청난 거죠. 이런 것을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요때 여름엔 누가 많이들 좋아하시냐면 연세 좀 있으신 우리 할머니들 60대, 70대, 80대 분들이 여기 가시면 꽃이 너무 이쁜 거야. 꽃이 너무 이쁜 거죠. 그래서 이걸 꽃 보고 또 맛있는 거 먹고 온천하고 게요리 먹고 얼마나 좋아. 그렇죠? 짧게 비행기 시간 2시간, 2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고 얼마나 깔끔하고 깨끗해요 이 동네가. 응? 일본이란 동네 당근 만족도가 높다. 한겨울에는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추천해드리거든요. 가서 일루미네이션 눈축제도 즐기면서 게요리도 먹고 온천도 하고. 응? 거기에 또한 일본 아이들은 그 상점이 정말 아기자기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같이 즐길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렇게 라벤더가 완전히 그냥 촥 품종도 아주 다양합니다. 이런 것이 볼 수 있고 역시 온천 즐길 수 있는 곳이 이기다.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오키나와죠. 이 오키나와는 이제 가족 여행으로 많이 추천해드려요. 일본의 이제 오키나와인데 이 오키나와 쪽으로는 여기 수족관서부터 시작해서 이 해변이 참 이쁘고 아름답죠. 응? 해변이 이쁘. 거의 그 대만의 밑에 있어요. 대만 밑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글로 쭉 가게 되면 괌하고 사이판이 나와요.
게다가 한겨울에 가면 살짝은 쌀쌀해요. 살짝은 쌀쌀하지만 그래도 뭐 지낼만 하지만 물론 이제 한겨울에 정말 추울 때 빼놓고는 이렇게 수영을 즐길 수 있는 이 오키나와 가서 즐기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해서 젊은 친구들한테는 여기도 비행기가 2개, 3대가 막 다니고 저가항공과 아시아나 비행기 이런 비행기도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저기 아직 철수를 하고 있지만은 여튼 이런 오키나와가 또 가지고 있는 장점이 그렇다. 또 하나는 그 스시마 대마도죠. 저도 잘 몰랐었는데 이 스시마가 대한민국이 원래는 우리나라가 다스렸다는 걸 알고 예전에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스시마라는 데 제대로 공부할 때 한 20년 전인가 그런 것 같은데 대마도가 이런 식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스렸다는 사실 좀 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야 이걸 차라리 이 대마도가 오히려 우리 부산이 더 가깝잖아요. 1시간 40분이면 가요. 일본에서 멀어요. 일본이 오히려 4시간 5시간씩 걸려. 그쵸. 그러니까 이 스시마 성 오히려 우리나라 이거 진짜 우리나라 거 했어야 되는 건데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왜 놔줬는지 좀 아쉽죠. 어떤 뭐 정치적인 뭐가 있을지. 여기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제가 이제 저도 가봤지만은 특징이 뭐냐 여기는 산행이 되게 좋아요. 산이 높진 않아요. 산이 높지는 않아요. 해발이 한 600m밖에 안 되는데 산행을 제가 여기도 산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도시락 김밥 들고 산행을 해본 적이 있지만은 정말 산행 좋죠. 산행과 더불어서 뭐다? 낚시. 여긴 딱 포인트가 2개예요. 낚시와 산행. 참 대마도엔 뭐가 없다? 온천이 없습니다.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목욕탕 같은 건 만들어 놨더라고요. 온천이 없는 게 여기 온천까지 있으면 정말 좋은데 온천이 없다. 그래서 대마도의 낚시 컨텐츠가 2개가 정해져요. 낚시와 그래서 제가 어느 예전에 고등학교 모임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아니라 한 A란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그 모임에서 제가 그때 한 80명인가요? 여기 대마도를 일부러 추천을 해드렸죠. 그래서 산과 낚시를 같이 즐기게 해드렸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그때 낚시도 같이 즐긴 낚싯배도 이제 한 채가 아니겠죠. 여러 채를 빌려가지고 낚시도 즐기고, 회도 당연히 먹고, 그렇죠? 회도 먹고 그 다음에 산행도 하시고. 그리고 즐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대마도에서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이 대마도 하나투어 같은 경우 상품도 아예 만들어봤죠. 낚시 프로도 모시면서 이런 컨텐츠로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여기 오키나와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 오키나와 그런 장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최근에 한 5, 6년 전서부터 하나의 컨텐츠로서 대한민국에서도 유행을 타기 시작하는 게 있죠. 뭐죠?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히로시마라는 지역이에요. 지금 제가 일본 전도에서 표시했던 곳이 어디냐면 히로시마예요. 히로시마는 뭔지 아시죠? 원자 폭탄을 터뜨렸던 곳. 그래서 그 폐허가 고스란히 남아져 있는 이곳. 원자 폭탄. 이 히로시마 여기에 이제 위령적 어떤 공원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의 다크 투어리즘으로서 그 잔인한 이제 이미지들은 정말 안 좋은 폐허가 되는 그런 이미지들은 다 가져올래다 말았는데 이런 장면들이 연출되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의 다크 투어리즘의 역사 교육 체험 프로그램 같은 개념이죠. 역사에서 안 좋은 역사, 어두운 역사를 보고서는 어떤 교육적인 걸 남기고자 하는 그 관광 프로그램이 다크 투어리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제주 4.3 공원 있잖아요. 그런 데를 대상으로 아니 서대문에 있는 형무소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돌아보는 투어들이 있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유럽 쪽으로 보게 되면 어디에 아우슈비츠 유대인 학살 장소 이런 데를 돌아보는 건데 이런 같은 그 다크 투어리즘의 장소로서도 일본의 히로시마라는 곳이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제가 예전에 또 하나는 이제 모 대학교 신입생들한테 학교에서 이제 보연해 주는 것 그런 개념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역사 탐방 개념에서 조선통신사의 길 이때 조선통신사의 길이라는 이 길이 있었거든요. 저 동경의 니코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여기 중간에 떼어가지고 시모노세키서부터 오사카까지만 요 끝까지만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한 4박 5일짜리 그 조선통신사의 길 해서 만들어서 한번 투어도 진행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어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통신사의 투어. 그래서 하나의 우리가 그때 역사를 갖다가 강의해 줄 수 있는, 역사를 갖다 배우는, 역사를 체험하는 이런 프로그램 컨텐츠들도 만들어내는 곳이 일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라는 데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거리도 가깝고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체험거리, 먹을 수 있는 먹거리, 볼 수 있는 볼거리 이런 것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접근성이 아주 편리한 곳이니까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 곳이다. 그래서 이런 풍부한 콘텐츠를 갖고 있는 것이 일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 수업 들으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에 출석까지 작성해가지고 제 오늘 밤 12시까지 이메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관광상품의 의, 다음에 관광상품 구매한다는 건 그건 무엇을 소유하는 건지, 특별 유통 경로는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다 아시죠? 그다음에 이제 패키지 상품의 가장 대표적인 단점도 있죠. 그래서 극복하는 방법 간단하게 기술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일본 콘텐츠 설명을 했는데 분석을 해드렸는데 일본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걸 한번 있는 대로 쭉 써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가 일본 하면 이런 상품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